자, 이번에는 평판 측량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평판 측량. 자, 우리가 앞에서 삼각 삼변 측량과 다각 측량에서도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뭐가?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삼각 삼변에도 다각에도 지금 평판이 똑같아요. 정의가 나왔습니다. 정의가 나온 다음에 원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순서 부분이에요.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계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순서 앞에 기계가 나올 거고요. 우리 지금 평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순서 다음에는 각각 측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방법에 대한 얘기, 어떤 측량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활용 또는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항상 정확도와 오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평판 측량 순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계획이었어요. 그쵸? 벌써 우리 삼각, 삼변, 다각에서도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앞에 나와야 돼. 딱 하나 예외가 있다는 건 뭐? 그렇죠. 원격 탐측에서는 계획보다 자료 수집이 먼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평판 측량을 할 계획과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가서 평판을 세워야죠. 정치를 합니다. 어떤 순서에 했어요? 제일 먼저 중심 맞추기, 구심, 그 다음에 수평 맞추기, 정준, 그리고 방향 맞추기, 표정, 이 순서대로 했죠. 이렇게 평판을 거치를 하고 세우죠. 그럼 평판을 세웠으면 뭐예요? 관측하려고 세운 건데 관측해야죠. 예, 관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평판 측량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에 따라서 관측을 하고, 그럼 관측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필요한 부분들은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관측해서 만들어진 도면을 이용해서 뽑아낼 데이터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정확히 됐는지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평판 측량이 마무리되죠. 자, 그럼 평판 측량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사법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지금 이 그림이 방사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간단히 설명할까요? 자, A, B, C, D, E는 지형이에요. 실제 지형 A, B, C, D, E. 그리고 여기 네모난 건 평판을 세운 겁니다. 평판을 세우고 기준점을 잡아요.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A를 바라봐요. LED로. 그리고 A까지 대문자예요. 이 길이를 잰 다음에 축척을 이용해서 이 A를 결정합니다. 스몰 a요. 그 다음에 다시 B를 LED로 보고서 방향을 잡고 거기까지의 길이, 이 B에 대한 대문자 B에 대한 길이를 축척을 고려해서 B점에 찍고, C, D, E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이으면 바로 끝나죠. 가운데서 한 번에 평판도 안 옮기고 다 했어요. 즉 측량할 구역에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작업 쪽이 좁은 지역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방사법. 한 번에 다 만들었어요. 방사상의 형태로 쭉 다 본 거예요. 용어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평판을 한 번 세우고 말았죠. 한 번 세워서 모든 관측점의 방향선을 다 결정을 했어요. 여기선 이 방향이다. 여기선 이 방향이다. 역시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다. 방향을 잡고 방향선마다 거리를 재서 축척을 고려해서 평판에다 점을 딱딱딱 A, B, C, D, E 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한 번에 다 결정하는 법이 방사법입니다. 이 방사법은 여러분 본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사법은 오차 점검이 불가능해요. 왜? 여기서 그냥 보고 여기 오차가 들어갔다면 왜 오차가 들어갔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진법 또는 도선법이라고도 합니다. 전진법 또는 도선법.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예요. A, B, C, D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A라는 점에서 먼저 D의 방향선을 긋고 B의 방향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실제 A, B의 지상의 거리를 재고 A, D의 거리를 재죠. 그 다음에 축척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찾아내요. 작은 B점의 위치를 찾고 역시 D점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평판을 그대로 짜잔 하고 일로 옮겨요. 그리고 B점에 그 도면상에 표현된 그 소문자 B와 지상에 있는 대문자 B점을 맞춘 다음에 A를 보고 뭐를 해요? 이때 하는 게 표정이에요. 그럼 이 도면에 지금 이거가 그려져 왔죠. 그때 이제 C를 바라보고 방향선을 그은 다음에 이 BC의 거리를 축척을 고려해서 이 지도상에 스몰 b, 스몰 c 선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거를 평판을 들고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C점을 맞추고, 그리고 B점에 대해 표정을 하고 A점에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고, 그리고 나머지 D점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법으로
측량을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진하면서 하는 방법. 즉 여기서 갔다가 일로 전진, 필요하면 일로도 전진해서 오차 검증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전진하면서 만드는 방법이 전진법이에요. 전진법은 측량구에게 장애물이 있어서 시준하기 곤란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다가 딱 그려놓고 방사법, 앞에서 한 것처럼 방사법으로 쭉 다 당기면 제일 좋은데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빌딩이 있고 이럴 경우는 여기서 가운데점에서 이 점들을 바라볼 수가 없죠. 시준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쳐다보기가 힘들 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교적 넓은 지역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넓은 지역에 사용이 돼요. 또 이 전진법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끝까지 갔을 때 여기서 점검하기 위해서 내려 그으면 그 앞에서 폐압 트래버스와 같이 점점 이렇게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B점에서의 오차는 엡실론 1. 근데 오차가 커지죠?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이만큼 폐압 오차가 발생해요. 자, 이거 우리가 오차 전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오차입니다. 이럴 때 폐압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 오차 범위 이내라면 괜찮지만 허용 오차 범위 안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재측이에요. 다시 관측해야 돼요. 그리고 허용 오차 안에 들어왔을 때는 거리에 따라서 조정량을 구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A 프라임을 A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값들 전부 다 조정량을 계산해서 찾아내서 당긴 다음에 도면을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전진법. 자, 이 전진법에서의 폐압 오차 그리고 폐압비 요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폐압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정확도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폐비라고도 불렀고 앞에 우리 다각 측량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 폐비는 또는 폐압비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 이거 우리 정확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 즉 여기서는 전체 길이 L분의 E로 표현한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쭉 관측해가지고 쭉 갔을 때 이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오차가 점점 많이 커졌죠? 많이 커져서 나중에 이만큼의 오차가 생겨요. 요걸 폐압 오차. 폐압이 안 돼서 만들어지는 오차니까 폐압 오차. 그래서 요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로 우리가 폐압비를 구합니다. 이 폐압비는 즉 정확도라는 얘기하고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평탄지에서는 1000분의 1. 정확도의 개념입니다. 1000m 관측했을 때 1m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완경사지에서는 800에서 600분의 1. 그 다음에 산지나 복잡 지역에서는 500에서 300분의 1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오차가 생겼을 때는 폐압 오차가 허용 오차 이내일 경우면 거리에 비례해서 분배합니다. 폐압 오차가 허용 오차보다 크면 이거는 재측을 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허용 오차 이상일 경우는 재측. 그래서 조정량은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우리가 다각 측량에서 폐압 오차를 구했던 거 동일한 방법입니다. 전체 직선의 길이분의 폐압 오차. 요거죠. 폐압비. 여기다가 출발점에서부터 조정할 점까지의 거리. 즉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이 점까지의 폐압 오차라면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요 길이를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D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 즉 이 얘기죠.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 L분의 2를 곱해주는데 뭘 곱해줘? 여기서부터 D까지의 거리 요걸 곱해주면서 위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전진법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교회법 또는 교선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교회법은 뭔데? 2개 또는 3개의 기시점에서 아는 점에서 방향선을 긋고 선을 긋고 그 방향선이 만나는 점 어렵죠 말이? 그림 보면 쉬워요. 이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도면상에서 위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전방교회, 측방교회, 후방교회로 구분을 해요. 자, 먼저 전방교회부터 보죠. 전방교회. 전방교회는 기지점, 아는 점에 평판을 세워서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이 M이라는 점을 알고 M이라는 점을 알고 N이라는 점을 알아요. 그럼 여기다가 평판을 세워서 일단 N을 그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이는 방향선을 다 긋습니다. 그래서 A 방향으로 긋고 B 방향으로 긋고 C 방향으로 긋고 D 방향으로 긋고 그리고 이 MN의 길이는 정확히 알죠. 축척을 고려해서 이 N점을 찾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일로 옮겨왔을 때 다시 M에 대해서 표정을 하고 방향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고 D를 보면 지금 여기 여러분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각형이 나타나죠. 이걸 우리가 전방교회라고 합니다. 전방교회 키포인트 뭐? 기지점. 어디다가 평판을 세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지점.
전방교회법. 그래서 이 전방교회법을 할 때는 삼각형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시호삼각형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선법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생깁니다. 근데 다른 점에서 한 번 더 관측을 하면 거기서 보는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같이 A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는데 P를 본 게 이렇게 갔어요. B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갔고 C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갔는데 이게 딱 한 점에서 만나면 정확한 점이 된 거죠. 하지만 안 만나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호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시점으로 봤을 때 2점에서는 안 생겨요. 3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3점은 왜 해요?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도를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 세 개의 기시점으로부터 시준해서 세 방향이 일치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점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죠. 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치하면 아주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시호삼각형이 생겼다면 내접은 지름이 0.4에서 0.5 이내, 즉 우리 흔히 사용하는 샤프심 두께, 그거가 여기서 요 내접원의 지름을 딱 그렸을 때 샤프심 정도보다 얇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삼각형 내의 센터가 정확한 위치가 돼요. 이 시호삼각형. 뒤에 가서 시호삼각형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측방교회법이에요. 측방교회법. 자, 그림에 나타난 것 같고 같이 설명을 해보죠. 기지점에 평판을 한 번 세워요. 아는 점, A라는 점에 기지점에 한 번을 세워가지고 B를 보고 C를 보고 이 B라는 점의 위치를 알고 끊고 또 C라는 점의 위치를 알고 끊고 그래가지고 요걸 딱 엮어버리는 거죠. 기지점에 평판을 한 번 세워서 미지점을 구하는 게 측방교회입니다. 측방교회. 그리고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또 후방교회예요. 후방교회법. 자, 후방교회는 어떤 걸까요? 미지점에 평판을 세워서 두 점 또는 세 점의 기지점을 이용해서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GPS 측량을 한번 볼까요? GPS는 우리가 아는 점이 어디예요? 위성이에요. 그건 계산하면 알 수 있어요. 위성은 궤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번 위성이 어디 있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GPS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위치를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쵸? 그럴 때 거기다 안테나를 세워놓고 가만 놔두면 기지점, 즉 위치를 알고 있는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쏴주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안테나 세운 점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모르는 점에 기계를 세워서 아는 점으로부터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게 후방교회예요. 반대로 전방교회는 뭐예요? 아는 점에 기계를 세워서 모르는 점을 찾아가는 게 전방교회예요. 그래서 후방교회법 하면 대표적으로 GPS를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자, 이 P점은 우리가 모르는 점이에요. 여기다 기계를 세워가지고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봐요. 이건 다 아는 점들이죠. 그래서 이 P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 이걸 우리가 후방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방교회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후방교회에서 2점 문제, 2점일 때, 기지점이 2개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지점이 2개라면 오차의 크기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정밀도도 낮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우리가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3점, 앞에서 했던 그 전방교회에서 봤던 그런 3점법, 3점에서 따라서 들어가서 시호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그 시호삼각형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거. 샤프심 하나라 그랬어요. 내 저번에. 예, 이럴 때 3점 문제로 대부분 해결해요. 그래서 3점 문제 처리는 기지점이 3개일 때 당연한 이거죠. 2개 갖고는 안 되니까 2점이니까. 그래서 기지점이 3개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측점 ABC가 평판 위에 ABC로 주어졌을 때 이 세 점을 시준할 점 P 여기다가 평판을 세워놓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ABC가 구해졌을 때 구하려고 하는 점 P에다가 이 P에다가 평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ABC를 시준해서 도면이 위해서 점 P 모르는 점 미지점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후방교회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그 후방교회법에서 3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죠. 이 후방교회법에 의해서 3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먼저 투사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지법, 트레이싱 페이퍼, 즉 비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트레이싱 용지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투사지법. 그리고 레이만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레이만의 시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산법에 의해서 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정밀도를 갖고 경험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3점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레이만 방법 또는 시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벳셀에 의한 방법, 즉 벳셀의 도해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원에 내접하는 사변형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그 3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건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법 관측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법 관측 시 주의사항. 제일 먼저 가장 이상적인 교각은 90도가 좋다 그랬네요. 가장 이상적인 교각은 직각으로 만나는 각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교각이 뭐예요? 교각?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예, 각의 종류에서 수평각 할 때 교각 나왔어요. 교각, 편각, 방향각, 방위각, 진북방향각. 수직각은 뭐가 있었어요? 나온 김에 끝까지 가볼까요? 수직각. 예, 천정과 천절을 기준으로 하는 천정, 천저각. 그리고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상향, 하향각이 있었습니다. 같이 연결시켜 두세요. 또 앞에 우리 삼각측량에서 1등 삼각점의 교각은 어느 정도로 잡았었어요? 60도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얘기예요. 60도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거는 90도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학습하더라도 지금 이 단원을 학습하고 있지만 그 전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달라졌나, 그 다음에 또 뒤의 내용은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나, 요거를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어릴 때는 비교받는 게 참 싫었죠. 예. 옆에 누구는 100점 맞았는데 너 이번 시험을 그따위로 봐서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느냐.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또 옆에 누구는 반장이 됐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참 속상하죠. 이런 비교는 참 기분 나쁜 건데,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앞과 뒤 또는 비슷한 분류끼리 요거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분류도 빠르고 머릿속에도 쉽게 들어오고, 또 한 번 들어온 지식들은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비교를 하면서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교각은 그래도 정 안 되더라도 30도에서 120도 사이가 되어야 된다. 즉 너무 각이 좁은 각을 관측하면 오차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또 180도에 가까운 각을 관측하더라도 역시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30도에서 120도 사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일 좋은 건 90도다고요. 두 번째, 시호삼각형의 내접원의 지름, 내접원의 직경은 지도에서 봤을 때 0.5mm 샤프심,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지도상에서 0.5mm 이내가 되도록 관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선의 길이는 한 방향에 쭉 우리가 방향선의 길이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도상에서 10cm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너무 크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망원경 LED는 이제 LED에 망원경이 붙어서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고안을 한 장치죠. 예, 이런 장치 때는 17cm 정도까지 늘려도 되지만 일반적인 LED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때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방향 선수는 3방향 이상이 되도록 관측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3점법에 의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꼭 주의해서 우리가 평판 측량을 수행하면 정확도가 많이 향상될 겁니다.